자, 이번 현역가왕3 6회차의 MVP는 홍지윤 씨가 차지를 했죠. 전율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수연, 홍지윤 이 두 가수 중에 굉장히 어찌 보면 미미한 차이로 1등과 2등이 나뉘었는데 이 점수로는 이수연 양이 1등, MVP는 홍지윤 씨가 받아가게 됐습니다. 자, 이 정도의 어떤 갭이라고 해야 될까요? 격차라고 해야 할까요? 이 정도 차이의 격차는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 현역가왕이 미스트롯과 굉장히 유사한, 사실 프로그램 자체가 유사하다 보니 이 어쩔 수 없이 유사하게 흘러가는데 판정 논란이 극심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제작진의 자충수가 되지 않았나? 요런 해석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번에 엄청난 무대를 보여준 11살 이수연, 현역가왕의 에이스로 활약했다. 팀의 성적을 한 단계 끌어올리면서 2위를 탈환해냈다. 요렇게 기사가 보이실 겁니다. 이수연 양 노래 못한다고 하는 분들 몇 분이나 계실까요? 아직까지도 그런 논란은 있습니다. 많진 않지만 어린아이가 나오니까 학예회 같다. 여러분, 학예회가 이 정도 수준이면 저는 글로벌 수준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빈예서, 이수연, 김태연 그 외에 10대 참가자들, 현역가왕 2에는 황민호 군이 있었죠. 이런 어린 10대들을 두고서 이제 학예회 같아요, 어린이집 장기자랑 같아요 라는 건 듣는 귀의 어떤 레벨이 조금 낮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소신 발언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시청자들, 상당수의 팬들,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이 10대 천재들을 두고 극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왜 유독 소수의 분들은 여전히 이렇게 이들을 비판하고 끌어내리려 하는지 이해가 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앞에 말씀드렸던 홍지윤 씨, 이번에 판소리였다, 사극이었다, 심지어 실시간 채팅에는 그런 말도 있었어요. 초상났냐, 우울하다, 이게 트로트냐? 자, 그런 논란이 있을지언정, 그래서 홍지윤 씨가 노래를 못 불렀나요? 엄청 잘 불렀죠? 취향 여부를 떠나서 노래 실력만을 놓고 봤을 때 어땠습니까? 엄청 잘 불렀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가 그래요. 노래를 잘 불렀을 때는요,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노래를 상당히 잘 불렀음에도 논란의 주인공이 된 탈락자 4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한 명의 탈락자인 감미연 씨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감미연이라는 참가자는 탈락해서는 안 됐다라는 말이 많다라는 거죠. 자, 이번 현역가왕은요, 시청률에서 놀라운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대박 나진 않았지만 10.5%로 시청률이 약 0.6%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 이 미스트롯과의 비교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자, 이 MBN 같은 경우는 같은 종편 방송사여도 후발주자고, 특히 미스트롯을 어찌 보면 벤치마킹에서 나온 현역가왕의 흐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시청자 수도 적고 여러 부분에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10.5%라는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것은 앞선 영상을 보신 분들은 반복되는 내용이겠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게요. 13.1%로 하락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 사실상 현역가왕이 드디어 앞질렀잖아요. 숫자를 앞질렀다라는 게 아니라 퍼센테이지를 앞질렀다. 누구는 하락할 때 누구는 0.6%가 상승이 되었다. 미스트롯은 지금 0.9%가 하락했는데, 야, 이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락한 0.9% 플러스 현역가왕의 상승한 0.6%를 합하면 따지고 보면 1.5%에 달하는 격차가 벌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번 현역가왕의 탈락자 발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역가왕은 더욱더 호재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경연이 이제 준결승행을 결정짓게 되는 라이벌전이 펼쳐져요.
이번 시청률이 상승한 방송편은 심지어 팀 미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 미스트롯 입장에서는 그 다음 미션이 팀 미션으로 돌아가는 만큼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만에 하나 이 12.6%라는 시청률로 또 한 번 TV조선이 하락을 하고 현역강이 한 번 더 0.6% 이상의 시청률을 경신한다면 11%대와 12%대로 두 프로그램의 격차가 1%밖에 나지 않습니다. 와, 그럼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기에 현역가왕과 제작진은요, 안 그래도 어그로의 귀재인 사람들인데 더욱더 어그로를 끌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청률에 대한 어떤 부담, 집착이 결국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상간 피소당한 숙행, 현역가왕3의 방출자가 아니었다. 승승장구하고도 통편집의 굴욕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요번 방송편에서 감미연 씨가 탈락했고 숙행 씨는 사실상 진출을 했잖아요. 그런데 숙행 씨가 어떻습니까? 사실 자진 하차를 해버렸잖아요. 자진 하차를 했기 때문에 요번에 총 14명의 진출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5명의 확정자와 나머지 15명 중에 4명을 제외한 16명의 참가자를 통해서 이제 제가 당초 예상했었던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합격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15명에서 4명이 탈락했으니 11명이 진출을 했고 5명이 먼저 진출했으니까는 제가 예상했던 14명이 아닌 16명이 무대를 갔는데 그 중에서 숙행씨가 이 상간 피소 때문에 자진하차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면 이거 한 자리가 남습니다. 누가 남습니까? 감미연 씨 아니냐. 자, 왜 그렇게 흘러가냐면 사실 숙행 씨가 하차했을 때 탈락자 중에 한 명이 숙행 씨의 자리를 대체한다라는 썰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앞서서 정미애 씨가 하차를 하게 되고 부상으로 그 자리에 김주희, 김우영 둘 중에 한 명이 올라간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김우영 씨는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김주희 씨는 돌아왔죠. 요번에도 무대에서 본선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근데 숙행 씨가 하차를 하면서 추다혜 씨가 원래는 그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정말 많았거든요. 추다혜 씨가. 근데 추다혜 씨가 합격했잖아요. 왜냐하면 하이령과 김유진 두 사람이 탈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금전지시 팀에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 추다혜 씨는 어떻죠? 김주희 씨와 더불어 합격을 해버렸다. 원래 숙행 씨의 빈자리를 추다혜 씨가 들어간다더라라는 썰이 많았는데 지금 이 두 사람이 탈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럼 추다혜 씨가 합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탈락자들 중에서 누가 들어가야 맞습니까, 여러분? 감미연 씨 아닐까요? 제가 이 앞선 분석 영상을 통해서 탈락자 발표가 됐을 때, 자, 요번에 이 논란이 큰 이 5명의 무대, 차지현 씨 팀, 엉망진창 아니었습니까? 이 장태희 씨를 빼고선 4명이 다 고만고만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3명의 트롯 현역 가수가 뮤지컬 전공자인 차지연 씨만도 못 불렀다. 이게 정말 많은 분들에게 어마무시한 충격을 줬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탈락자는 장하온 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천무 스테파니,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홍자 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말 노래를 잘 못했단 말이에요. 실수인지 실력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단 말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앞에 말씀드렸던 이 장하온 씨가 탈락을 하면서 결국에는 자리 하나가 비게 되었는데 장하온 씨를 살릴 거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유진, 그리고 하이량, 감미연 셋 중에 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왜 제가 감미연 씨를 말씀을 드리느냐?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마스터들이 평가를 할 때 이들이 노래를 너무 못 불렀다 보니까, 이 팀이 노래를 너무 못 불렀다 보니까 이 주현미 마스터가 장난하는 거냐 이런 말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감미연 보낸 게 너무 아깝지 않냐. 아니 이러면 감미연을 왜 떨어뜨렸냐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 앞에 말씀드렸던 저 금잔디씨 팀이 있었던 이 무대에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하이량 씨가 그리고 김유진 씨가 탈락을 했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 강유진 씨죠. 강유진 씨가 탈락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탈락하는 데 있어서 마스터들의 이견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감미연 씨는 마스터들이 굉장히 아쉬워했지만 강유진, 하이량 두 사람에 대한 아쉬움은 굉장히 적었다. 그러다 보니 감미연 씨가 부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미소 자매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수연 양의 에이스전 무대가 이 팀 전체를 사실상 한 순위 끌어올렸기 때문에 누구 하나를 부활시킨다면 사실상 감미연 씨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 홍자, 스테파니 두 사람이 정말 기대 이하의 실력을 보여주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하차시켜라. 이게 지금 정상이냐? 말도 안 된다. 이거 사실 홍자 합격시켜준 거는 인맥발, 스테파니 합격시켜준 거는 차지현 씨처럼 사실상 어그로 이슈를 위해서 합격시켜준 거 아니냐. 스테파니를 아는 대중들이 많기 때문이죠. 트로트판에 그런 새로운 시청자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지금 합격시킨 거 아니냐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하면 두 사람 다, 적더라도 둘 중에 한 명은 이 강유진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하이량, 이 둘 중에 한 명을 복귀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스테파니와 홍자를 탈락시키고 이 두 사람을 복귀시켜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이 장면도 굉장히 시청자분들에게 비판을 받았어요. 탈락하고 뭐 이런 얘기뿐만이 아니라 하이량 씨가 자기 아기에 대한, 딸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 중에 했을 때 차지현 씨는 눈물을 흘렸고 장태희 씨는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노래를 못 부른 두 사람이 막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어요. 이 모습 자체도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노래도 못 불렀는데 지금 그런 여유 있을 때야? 라는 반응도 나왔겠지만 더 큰 건 굳이 카메라가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장면을 포착했다라는 겁니다. 장태희 씨와 차지현 씨가 정말 아무런 액션을 안 취했을까요? 차지현 씨가 눈물 흘리는 모습, 장태희 씨가 안타까워하는 모습이라도 클로즈업 할 수 있었는데 굳이 두 사람, 홍자, 스테파니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이렇게 클로즈업을 했다라는 건 제작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예상이 된다라는 의견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하이량 씨가 중학생 딸을 뒤늦게 공개한 이유, 동정표를 받기 싫었다라는 단독 인터뷰 기사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소속사 대표님과 상의해서 이걸 오픈해서 아이에게 상처를 주느니 아이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밝히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여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회가 또 올지 모르니까 가장 멋있게 내가 노래를 할 때 공개하는 게 낫겠다. 대표님께도 오픈하겠다라는 말을 했었다. 근데 경연 중에 오픈하면 동정표 얘기가 나올 것 같았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탈락했을 때 이것을 공개한 것이다. 그리고 딸아이에게 전화를 하여 엄마가 엄청 자랑스러운 엄마다. 기죽지 말아라. 고맙다. 잘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어서 너무 고마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속이 너무 시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딸아이는요, 엄마인 하이량 씨의 노래를 엄청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행사를 함께 다녔기 때문에 엄마가 노래만 하면 박수를 치고 웃었던 딸이었다고 해요. 눈물의 고백 이후 응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거의 다 응원밖에 없더라. 너무 멋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사연팔이를 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응원을 해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대목 아닙니까? 하이량 씨가 진작에 이 내용을 공개했으면 엄청난 사연팔이가 됐을 거예요. 엄청난 사연팔이.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노래를 잘 부르지 못했던 숙행 스테파니에 대한 그 어떠한 이야기도 사실 제작진들은 내놓지 않았고 마스터들도 그저 뭉뚱그려서 누구 하나를 평가하기 매우 어려운 무대다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냉정하게 얘기했어야 돼요. 스테파니와 홍자 씨처럼 노래를 못한 경우는 차지연 씨도 불안정했지만 홍자 스테파니는 정말 최악이었다. 실망스러웠다. 이런 평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했다라고 한다면 뭐 편집이 됐다면 방송에 나왔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런 얘기가 전혀 이런 반고도 나오지 않았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시청자분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하이량 씨를 홍자, 스테파니 최소 둘 중에 한 명은 탈락을 시키고 이 하이량 씨도 부활시켜 달라. 지금 이런 얘기가 빗발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홍자와 스테파니가 떨어지고 감미연, 하이량이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현실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왜냐면 사실 감미연 씨 같은 경우는 뭐 따지고 본다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숙행 씨의 자리를 대체해서 올라올 수 있지만 하이량 씨 같은 경우는 홍자, 스테파니 둘 중에 한 명을 정말 방출시켜야만 가능합니다. 근데 어디 제작진이 시청자분들이 불만 갖는다고 해서 그런 적이 있었냐라는 겁니다. 없었단 말이죠. 아쉽게도 하이량 씨는 결국 여기까지밖에 함께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감미연 하이량의 복귀 내막의 전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요, 정말 앞으로 실력적인 면에서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고, 차지연 씨가 자신만의 스타일이 아니라 트로트 형태로 노래를 불렀는데 이거 정말 실망스러웠거든요. 차지연 씨도 함께 이 세 사람 전부 다 앞으로 평가의 도마 위에 아주 냉정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도마 위에 오른 상태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현역가왕의 이 갖은 문제점은요,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걸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전쟁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준결승행을 하기 위한 마지막 본선 3차전인데 이 본선 3차전에 16명이 참가를 하잖아요. 제 예상에는 12명에서 14명이 살아남고 적게는 2명, 많게는 4명이 탈락하는 그런 이 결과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때까지 흐름을 놓고 본다면 아마 4명이 탈락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사실 요번 본선 2차전 때 논란의 주인공인 홍자 씨가 역시나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게 눈에 보여지실 겁니다. 뭐 사실 제가 앞서 영상을 통해서도 한번 많이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뭐 중요한 거는 이 홍자 씨가 어찌되었든지 간에 살아남았고 이 본선 무대에 진출했다는 겁니다. 김태현 양의 모습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마녀사냥 2가 예고가 됐어요. 그러면서 하춘화, 정수라, 주현미 3명의 마녀사냥 심사단이 마지막 이 준결승전에서 이제 냉랭한 평가를 예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마녀사냥 2죠. 그러니까 마녀사냥단 1차전 때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심사 논란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나뉘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이 마녀 심사단에서 정수라 마스터만 살아오고 하춘아 마스터가 새롭게 등장하며 기존 주현미 마스터와 이 마녀 사냥 2가 예고가 됐는데 오늘 제삿날이다. 너무 무섭다. 집에 가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굉장히 두려운 심사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예고편에 놀라운 장면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었다라는 게 좀 팩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태현 양이 선전포고를 하죠. 여기서 살아남으시기엔 약한 것 같네요. 패자 어떠신가요? 나 차지연이야. 최연서 강왕은 내가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더 매워진 현역의 기싸움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있었던 많은 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데스매치의 이제 2차전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벌전이 이제 도래하게 되었다. 뭐 명칭은 바뀔 수 있는데 어찌됐건 1대1전이 될 수밖에 없다. 8팀이 나오겠죠. 지금 현재 16명이 생존을 했으니까 8팀이 이제 2명씩 짝을 지어서 최종 경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자, 14명이죠. 14명이니까 7팀이죠. 7팀이 14명으로 2명씩 짝을 지어서 최종 뭐 적게는 2명, 많게는 뭐 4명이 탈락해야 하는데 14명이다 보니까 4명이 탈락하면 바로 결승전 숫자인 탑1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땐 2명이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뭐 이례적으로 3명이 탈락할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라이벌전을 예고하면서 이거 뭐 사실 7회차 방송편은 시청률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사실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그런데 예고편에서 할 말이 많습니다. 본 적 없는 역대급 매치다. 누가 붙습니까? 바로 우승 후보로 점쳐지던 이수연, 빈예서 이 두 신동이 맞대결을 펼치게 된다라는 거죠. 야, 맞대결을 드디어. 사실 이 빈예서, 김태현 앞서서 이미 한번 10대들의 대결 1차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전에서는 이수연, 빈예서가 되겠습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이러니한 점이 있어요. 왜냐면 이 빈예서 양만 김태현 양과 대결했고 이제 이수연 양과 대결을 하는데 이수연, 김태현 이 두 친구는 서로 대결을 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두 친구를 묶어서 한 팀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 제가 많은 커뮤니티와 이 방청을 다녀오신 녹화 현장을 갔다 오신 분들의 증언을 토대로 해석해드렸던 내용처럼 결국 셋 중에 한 명은 탈락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흐름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어찌됐건 드디어 이 두 친구가 맞붙게 되었습니다. 예고편이 나오자마자 사실 두 가수를 응원하던 팬분들 사이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야 드디어 이수연, 빈예서가 붙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보면은 한국 대결인 것 같아요. 뭐 라이벌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한국 대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두 가수가 합동 무대를 펼치는 걸 볼 수 있죠. 제가 볼 때는 아마 노래 한 곡을 두고 두 명의 가수가 자기만의 파트를 나눠 부르면서 대결이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아마 거의 예상이 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한 명은 정통 트롯, 한 명은 담백함으로 승부를 보는 이수연 양인데 둘 다 고음이면 고음, 감성이면 감성 난리 나는데 특이한 건 두 가수의 대결이 한국 대결에서는 굉장히 신나는 댄스 트롯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막 댄스하고 지금 보면 이수연 양도 하늘을 날아버리고 빈예서 양은 이 고등어 부를 때 하늘을 날랐죠. 그러니까 몸을 아끼지 않고 막 날아다니면서 이 두 친구가 노래를 부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나는 무대가 예상이 되겠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레전드 대결이 펼쳐지는데 이 얘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빈예서, 이수연 이 두 친구에 대한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기에도 시간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김태현 양의 얘기를 살짝 해볼게요. 왜냐면 3강 구도였었기 때문이기도 한데 요번 두 친구가 대결하는 데 있어서 김태현 양은 다른 가수와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솔로 무대 장면이 촥 보여줘요.